여러분, 한국이 아파트 짓는 속도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? 그런데 참 이상하죠? 그렇게 잘 짓는 나라에서 이미 지어진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까요? 오늘 바로 이 거대한 퍼즐, 한국의 아파트 재건축 위기에 대해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. 그냥 낡은 건물 부수고 새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? 싶지만 이게 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돈, 그리고 미래가 걸린 아주 어려운 난제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이 문제의 스케일부터 좀 체감해 보셔야 해요.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65%,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얘긴데요. 이건 뭐 단순히 하나의 주거 형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그냥 기본값이 되었다는 뜻입니다.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 아파트는 그냥 시멘트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. 태어나서 처음 세상을 본 곳, 친구들과 뛰어놀던 곳, 모든 추억이 차곡차곡 쌓인 기억의 저장소, 말 그대로 고향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라는 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한 세대의 삶의 터전 자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입니다. 도대체 아파트가 뭐길래 어떻게 해서 하나의 주거 형태가 한국인의 삶 그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아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. 이 변화를 보세요.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? 불과 50년 만에 1970년대에는 전체 주택의 2%도 안 됐던 아파트가 이제는 65%를 넘어섰습니다. 이 타임라인 하나만 봐도 한국이 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죠.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10명 중 거의 9명, 86%가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요.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기왕이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열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바로 이 엄청난 수요가 재건축 문제를 더 뜨겁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건축은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.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. 풀기 힘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첫 번째 갈등의 축은 바로 주민들, 그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30년 전에 이 아파트를 사서 이제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분이 계시고요. 또 다른 한쪽엔 작년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. 이 두 집의 입장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?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죠. 나이, 재산, 그리고 언제 이 집에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게 정말 제각각이라 애초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가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갈등은 아파트 주민과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 사이에서 터져나옵니다. 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쾌적한 주거 환경, 그리고 우리 집값 상승이잖아요. 그런데 상가 주인들은 장사가 잘 되는 거, 즉 영업이익과 상가 자산 가치가 최우선입니다. 이 둘이 생각하는 재산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재건축 논의만 시작되면 항상 여기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갈등, 바로 주민과 시, 즉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. 주민들은 당연히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죠.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 전체의 큰 그림, 예를 들면 학교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거든요. 이 팽팽한 힘겨루기 때문에 사업이 몇 년씩 그냥 멈춰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한 유명 건축가의 이 말이 현재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. 그냥 건물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과 인생이 걸린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건 답이 없는 구차방정식을 푸는 것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봤는데요. 이제는 재건축을 가로막는 아주 차가운 경제적 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모두에게 이익이었던 그 재건축 황금 공식이 왜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을까요? 이 경제 논리를 이해하려면 용적률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땅 위에 얼마나 높고 뚱뚱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. 법으로 정해진 이 용적률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, 여기에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, 즉 돈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풍미했던 재건축 불패 공식입니다. 낡고 낮은 아파트를 부수고 아주 높고 빽빽하게 새로 지어요. 그럼 원래 살던 사람들 집 죽어도 남는 집들이 생기죠. 그걸 일반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서 공사비를 다 내고도 돈이 남았습니다.
그러니까 원래 살던 주민들은 추가 부담금 하나 없이 공짜로 새 집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. 이러니 누가 재건축을 반대했겠어요? 그런데 이 마법 같던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. 가장 결정적인 이유, 바로 이 미친 듯이 치솟는 공사비 때문입니다. 불과 몇 년 사이에 평당 공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어요. 예전 공식대로라면 충분히 남아야 할 돈을 이제는 이 공사비가 전부 다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.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. 더 높이 지을 용적률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건축이라는 이 황금알을 낳던 거위, 그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. 이제 재건축은 더 이상 공짜 새집의 꿈이 아니라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아주 무거운 현실이 된 거죠. 그럼 만약 이 문제가 이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 위기가 단순히 몇몇 아파트 단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문제입니다. 지금 당장 재건축이 이렇게 어려운데 불과 15년 정도만 지나면, 그러니까 2040년이 되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70% 가까이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됩니다.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? 거대한 노후 아파트의 쓰나미가 우리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두 개의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경고합니다. 한쪽에서는 강남처럼 돈이 되는 지역은 어떻게든 재건축에 성공해서 아주 멋진 초고층 고급 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.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나머지 대부분의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될 거라는 거죠. 결국 건물이 낡아가면서 도시가 양극화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아파트 슬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. 한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 했던 꿈의 집, 아파트. 그 꿈의 공간이 이제 시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낡아가고 있습니다. 이 거대한 콘크리트가 만들어낼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. 구독, 좋아요